이 비행 로봇들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이 시선 아래에서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신비한 인형 마을부터 산속의 신비한 집, 그리고 지옥과 연결된 전설적인 지옥 우물까지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15가지 신비로운 무인 항공기 발견을 소개합니다. 이런 발견들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작은 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위 거대한 지형 그림. 거대한 지형 그림은 끼롬 렉도 또는 SA와 EP로 더 잘 알려져 있음카 만든 것으로 그는 프랑스에서 스위스 이중 국정예술가입니다. 그는 대규모 생분해 지형 예술로 유명합니다. SA와 EP의 작품은 주로 잔디 지면에 그려지며 그는 도시 공원, 공공광장 또는 자연 경관과 같은 넓은 잔디 지대를 캔버스로 선택하여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SAYP의 예술은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및 환경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환경 보호와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대한 작품들이 실수 없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SA와 EP는 많은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나 컴퓨터에서 잔디 지면의 면적을 측정하고 작품의 비율과 배치를 결정하는 등 자세한 설계와 계획을 합니다. 또한 실제 그림 그리기 과정에서 그는 보통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그림을 확대하는 기술과 유사하며 디자인을 비율에 맞게 작은 칸들로 나누어 잔디 지면에 하나씩 그려 나가는 것으로 작품의 정확성과 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A와 EP가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조제된 환경 친화적인 페인트입니다. 이러한 페인트는 잔디 지면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없으며 몇 주에서 몇 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따라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라집니다. 14위 형마을. 형마을 중문명은 칸트리페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중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해발 약 730m의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와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마을의 인구는 약 5천 명 정도이며 주로 농업, 관광 및 일부 전통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바라볼 때 칸트리페는 특이한 인형 모양의 윤곽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이며 마을의 북부 지역은 머리에 윤곽을 형성하고 있고 중부 지역은 몸통이며 동서쪽으로 연장된 지역은 팔이고 남북쪽으로 연장된 지역은 다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매우 드물며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리적 환경은 지형과 역사적 발전의 공동작용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마을은 초기에는 중심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방식의 도시 계획을 채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형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 지형이 비교적 평평한 곳에서만 집과 다른 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오늘날의 특이한 인형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13위 버려진 대통령 반신상. 버려진 대통령 반신상은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원래 대통령 공원의 일부였으며 이 공원은 2004년에 개장되어 예술가 데이빗 에이디아 ECKES가 만든 43개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을 전시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각각 높이 약 6m로 조지 워싱턴에서 조지 W. 부시까지 미국 대통령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통령 공원은 201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후 이 조각상들은 주변의 윌리엄스버그의 한 개인 농장으로 이동되었지만 선방이나 기타 유사한 장치로 덮여있지 않아 햇볕에 노출되고 계속된 바람과 비로 인해 얼굴이 완전히 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이곳을 방문하려면 인터넷에서 티켓을 사전 예약해야 하며 가격도 저렴하지 않으며 일반 성인 요금은 $20에서 $33 사이입니다. 또한 이 장소의 지면은
비온 후 매우 진흙으로 미끄러우며 비행기를 신지 않고 방문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12위 카르카타. 카르카타는 이탈리아 중부의 매우 특별한 작은 마을로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높은 화산암 바위 꼭대기에 지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우거진 숲과 깊은 계곡이 있어 마치 동화 속 장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르카타가 중요한 방어 요새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20세기 초에는 이 작은 마을이 버려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카르카타는 전환점을 맞이했고 일부 예술가와 보헤미안들이 이곳을 발견하고 그 독특한 매력에 매료되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대의 집을 복원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위의 마을과 중세 건물 외에도 카르카타에는 알려지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집 아래에는 매우 깊은 지하실이 있으며 이 지하실들은 마을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르카타의 지하실이 주로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지하실은 복잡한 지하 터널 시스템과 연결되어 적의 침입 시 대피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터널을 통해 주민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이동하거나 음식과 물을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실에 대해는 몇 가지 신비한 전설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지하실 중 일부가 비밀의식과 마술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카타는 때때로 마녀 마을로 불리기도 합니다. 11위 사해수. 사해수는 소금섬 나무로도 불리며 매우 재미있는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의 녹색은 주변의 백색 여명지와 조화를 이루며 넓은 파란색 사해수의 물과 결합되어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사해수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소금이 많은 물 중 하나이며 이 수면에는 물고기나 새 등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나무가 신비롭게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의 존재는 인간의 계획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정기적으로 이 작은 섬에 흙과 영양분을 제공하여 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이 가능해졌습니다. 12. 바구니 빌딩. 미국 오하이오주 뉴워크에는 LONGAEBERGER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수공예 바구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본사 건물인데 이 건물은 바구니 빌딩으로 불리며 매우 독특한 건물입니다. 외관은 거대한 수제 바구니와 같으며 벽면은 나무 바구니의 색깔을 모방하여 밀크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건물 상단에는 각각 150톤의 무게를 지닌 두 개의 거대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7층으로 대략 16,700m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는 사무 공간으로 설계되어 넓고 밝습니다. 각 층마다 많은 창문이 있어 자연광을 받습니다. 실내 장식과 테마도 바구니를 반영하며 많은 나무 소재 요소와 자연 색조가 사용되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건물은 1997년에 완공되었으며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건물이 LONGAEBERGER 회사의 본사 사무실이었지만 회사의 재정 문제로 인해 나중에 판매되고 재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건물은 다양한 임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단기 임대 등이 그 예입니다. 9위 호수 중 터널. 콘시우스 호수의 터널은 포르투갈의 매우 흥미로운 호수 관광지로 그 가장 큰 특징은 호수 표면에 인공적으로 파여진 넘치는 터널이 있어 거대한 깔때기와 같은 모양을 이루어 호수중 터널 또는 호수중 굴로 불립니다. 이 터널은 1955년에 건설되었으며 목적은 호수 수위가 터널보다 높을 때 이곳의 물을 다른 호수로 유도하여 하류 지역에 충분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블랙홀처럼 호수 표면의 물을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호수 수위가 매우 낮을 때 터널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8위 산속의 집. 광저우 산간 지역에서는 가끔 이상한 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큰 산 사이의 틈새에 한 채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은 5층짜리 작은 건물로 이미 오랫동안 버려졌는지 모든 입구가 쓰레기로 막혀 있었고, 건물 앞에는 이 건물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길게 구불구불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건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도대체 누가 건설했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집주인이 굉장히 부유한 부자였을지도 모르며 산속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만들었으나 결국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나무가 우거진 산에 중턱에 구멍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가 실제로 한 집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은 약간 낡아 보이지만 완전히 버려진 정도는 아니며 분명히 누군가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생활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물과 전기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태양열 전지판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분명히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했을 것입니다. 7위 토르아텐 모자산. 토르아텐 산 TORGHATTEN 은 노르웨이 북부 HELGELAND 지역에 위치한 매우 재미있는 산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노르웨이어로 모자산이며 멀리서 보면 이 산의 모양이 거대한 모자와 같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산의 중간에 거대한 천연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수천 년 전에 빙하와 바다수의 공동작용으로 산 중간의 바위가 침식되어 형성되었습니다. 동굴은 약 160m 길이, 35m 높이, 20m 너비가 있으며 사람들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동굴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르웨이 신화에서 거인 HESTMANNEN 이 아름다운 소녀 에리케이엠 이아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HESTMANNEN은 잘생기고 강한 거인이었지만 그의 거친 태도와 오만한 성격으로 소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HESTMANNEN은 에리케이엠 이아가 그를 피해가고 있음을 발견했고 분노에 찬 그는 거대한 말에 타고 노르웨이의 산과 만을 가로질러 따라붙었습니다. 에리케이엠 이아는 더 빨리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 무서운 추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HESTMANNEN 이 그녀를 따라잡을 때 여신 SK의 ERSV 지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무고한 소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SK의 ERSV 지은 에리케이엠 ER을 산으로 변신시켰으며 HESTMANNEN에게 잡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HESTMANNEN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채 등에서 활과 화살을 꺼내어 에리케이엠 ER로 변신한 산을 향해 쏘아 올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매우 강력하게 날아가 산 전체를 관통하여 오늘날 볼 수 있는 거대한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제6위 지옥의 우물. 지옥의 우물 바르호트 우물 또는 지옥의 우물로 불리는 이곳은 예멘 마허라 주에 위치한 거대한 동굴입니다. 이 우물의 깊이는 약 112m로 우물 구멍의 지름은 약 30m입니다. 그러나 우물의 바닥 지름은 놀랍게도 120m에 이릅니다. 이는 상단에서는 좁고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보이며 시각적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옥의 우물에 대해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공포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악마와 괴물이 살고 있다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로 인해 그곳은 더욱 신비롭고 무서워 보입니다. 지옥의 우물은 매우 깊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이를 자세히 연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오만 성골 탐험팀인 OCT이라는 팀이 우물의 바닥까지 성공적으로 다이빙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많은 독특한 지질 현상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는 천정에서 늘어져 있는 드리프트와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물 안에서 몇 가지 야생 동물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뱀과 새가 있었으며 심지어 몇 마리의 동물 시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생물들은 우물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제5위 거대 토끼. 거대 토끼 콜레토 파바 또는 콜레토 파바로도 불리는 이곳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는 한때 매우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분홍색 토끼였습니다. 이 토끼는 2005년에 GELITIN이라는 예술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끼는 약 60m 길이, 6m 폭, 5m 높이로 매우 크며 천과 지프로 채워져 있어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이 분홍색 토끼는 건설된 지 얼마 후에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끌었으며 시간이 지나 바람과 태양 그리고 대량의 관광객들의 발핌으로 원래의 선명한 색상을 잃었습니다. 2008년에는 이미 그 모습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16년이 지나 과거의 분홍색 토끼는 이제 잔해로 남아있으며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팀은 토끼를 만들 때 이미 이 거대한 인형이 2025년까지 완전히 사라져 자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한 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GELITIN 팀에게는 이 과정 또한 예술의 일환으로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제4위 코냐 바위 무덤. 코냐 바위 무덤은 터키 남서부의 달리안 지역에 위치한 매우 유명한 역사 유적지입니다. 이 무덤들은 바리가 산의 가파른 절벽에 자리하고 있으며 단단한 석회암 위에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달리안 강에서는 이 멋진 풍경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냐 바위 무덤의 역사는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의 코냐 고대 도시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주변 지역과 밀접한 문화적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들은 도시의 귀족과 귀족을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무덤의 스타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면은 고대 그리스 신전의 인면을 모방하며 이오니아 기둥, 삼각형 형태의 삼각 벽 및 정교한 돋보기 장식 등이 있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유해물과 재물을 놓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방이 있으며 벽면에는 정교한 벽화와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깊으며 내부로 들어가려면 몇 미터에서 심지어 10여 미터를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터키의 다른 한 곳에서는 코냐 바위 무덤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위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카피리카야라고 불리며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으며 고고학자들은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무덤과 코냐 무덤 사이에 어떤 유대가 있는지 적어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3위 악마의 눈. 악마의 눈 AI 캔 코아온 또는 악마의 눈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중국 취장 성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이곳을 악마의 눈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매우 특이하고 신비한 자연 경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적이 드물어서 풍경이 매우 독특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마의 눈은 거대한 눈처럼 보이며 지름은 약 10m 정도이며 중심에서 물이 분출되어 원형 연못을 형성합니다. 연못 안에는 다양한 광물이 함유된 물이 있으며 이 광물들로 인해 주변 토양과 암석이 다양한 색상을 띠게 됩니다. 태양의 조명 아래에서 이러한 색상은 더욱 밝고 눈에 띄며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형성합니다. 악마의 눈의 분수는 분출될 때 강한 황홀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분수 아래에 황산 광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위 악마의 목구멍. 악마의 목구멍은 남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에 위치한 이구아수 폭포의 일부로 전체 폭포군 중 가장 웅장한 부분입니다. 악마의 목구멍의 모양은 거대한 유자 모양의 협곡이며 폭포의 높이는 약 80m 정도로 물은 절벽에서 흘러내리며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며 많은 물 안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심연처럼 깊다는 느낌을 주며 이것이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악마의 목구멍의 형성은 지각 운동과 화산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약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에서 강한 지질 변동이 발생하여 암층이 파괴되고 심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 흐름이 점차 바위를 침식하여 현재의 폭포를 형성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장소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를 경외합니다. 이곳의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는
이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국립공원을 설치하고 관광객의 활동을 제한하여 환경 오염과 파괴를 방지합니다. 제1위 마이지 산동굴. 마이지 산동굴은 중국 간수성 텐시위 시에 위치한 마이지 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산은 모양이 마르모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마이지 산에는 많은 고대 동굴 조각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은 기원전 384에서 417년에 후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후에 다양한 조선들에 의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 동굴들은 산에 따라 세워져 있으며 절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장인들은 절벽에 좁은 도랑을 파서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서로 다른 동굴들을 연결하며 총 194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7,200개가 넘는 조각상이 있으며 이 조각상들은 주로 부처상, 보살상 및 제자상입니다. 조각상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생생하고 웃는 얼굴을 가진 것도 있고 고요한 표정을 가진 것도 있으며 화려하게 장식되고 우아한 자세를 취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각 시대의 불교 예술 양식을 보여주며 초기에 거친 것부터 후기에 섬세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조각상은 장인들의 지혜와 기술을 결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굴 안에는 많은 아름다운 벽화도 있으며 이 벽화들은 생생한 색상과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 이야기와 축소된 인물을 묘사하며 일부 벽화에는 당시의 자연 경치와 사회 생활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벽화들은 매우 높은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지 산 동굴은 불교 신앙의 장소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공예 예술의 탁월한 대표입니다.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마이지 산 동굴은 많은 학자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유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작은 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